잘하는 고깃집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진짜 대단하고 느껴지네요. 원육 육색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면 진짜 종합예술이다. 근데 안녕하세요, 종려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분당의 한 동네 상권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 근처에 돼지고기 기가 막힌 업장 하나를 찾았습니다. 사이드 메뉴부터 해서 창구성까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직접 가가지고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웬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식당 일 좀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연락이나 좀 하고 오지. 원래 연락 안 하고 하죠. 그래요? 편한 데 앉아요 그럼. 자, 여러분, 판교화로 내부에 입장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 6년 전에 분당그릴이라는 진짜 미친 맛집을 하나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장님이 분당그릴은 이제 접으시고 업장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상권으로 옮겨서 여기 판교화로를 오픈하신 거예요. 그 고깃집의 수준 자체가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좋았었는데 이번에 판교화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고기라든지 뭐 창구성, 사이드까지 너무 많이 그 고민하시고 연구하신 흔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기는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방문하시는 분들의 그 만족감이 너무나도 좋겠다 싶어서 일단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전형적인 프리미엄 고깃집의 분위기를 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이제 보면 조명들도 신경 쓴 것도 느껴지고 층고도 높고 테이블도 보면은 한 15개 정도? 무엇보다 좋은 게 간격이 되게 여유롭다 보니까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어서 회식에도 최적화되어 있고 가족 단위 방문하기도 좋을 것 같네요. 찬이 진짜 너무 좋다. 찬 중에서 이쪽에서 만드시는 거 많죠? 거의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잘하는 고깃집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김치류만 거의 5종류 나오고 장아찌에다가 소스 봐봐. 젓갈 2종류 나오지? 그다음 겉절이까지 완벽합니다. 이것까지 기본 찬인가요? 미쳤네요. 이거 지금 찬의 원가만 해도 와, 대단하시다. 메뉴판 먼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메뉴 중에서 좀 재밌는 게 가장 상단에 보면 국내 0.1% 명품 가고시마 흑돼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오늘은 일단 가고시마 흑돼지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원육들로 한번 먹어볼 거고요. 그 아래는 이제 숙성, 꽃삼겹살, 꽃목살, 흑 오겹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특수 부위들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뭐 흑돼지 양념갈비서부터 해가지고 술안주가 될 수 있는 뭐 사이드 메뉴라든지 볶음밥, 청국장, 그다음 좀 재밌는 게 북학회 냉우동 이런 식으로 좀 특색 있는 사이드 메뉴들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주류 메뉴들 뭐 하이볼서부터 해가지고 프리미엄 맥주, 소주, 위스키 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숙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세요? 7일은 이제 삼겹살, 오겹살 이렇게 목살은 10일 정도 이렇게 숙성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을 등급을 나눠서 고객 취향껏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핑크 솔트. 자, 흑돼지 오겹살 2인분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흑돼지 오겹살이라고 해서 막 제주 흑돼지 이렇게 특정 지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육 좋은 것만 선별해서 받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봐도 육색이 엄청나게 진해요, 고기가. 불판도 보면 다 이런 그릴링을 염두해서 고기 맛을 어느 정도 내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에서는 수창도 배면서 무쇠팬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마이야로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 사이드로 뺐을 때는 또 그 열기에 의해서 기름과 함께 좀 약간의 튀겨지는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커팅된 사이로 단면이 보이는데 육색이 진짜 진합니다. 딱 흑돼지라는 게 느껴지네요. 판교화로 같은 경우에는 원육이 좀 기름진 원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육이 좋을수록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불판이 고기가 닿는 면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름이 충분히 빠져줘야 느끼함도 덜하고 고소한 맛이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구워지는 결과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원육이 좋다 보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첫 장 한번 먹어볼게요. 진하다. 최대한 기름을 빼주시려고 조금 더 바짝 익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즙하고 지방하고 쫀득한 맛하고 막 삼일체가 돼가지고 고소한 단맛이 입안을 감싸네요. 첫 감석도 너무 맛있다. 와, 나 원육 좋은 흑돼지야라고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네요. 좋은 원육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이게 단맛이 끝까지 감도네요. 생와사비도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장아찌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다음 젓갈 같이. 자, 이 쪽파김치에다가 오겹살 하나 말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반찬도 미쳤다.
쪽파김치 너무 잘 담그셨다. 와, 예스러운 맛도 잘 느껴지면서 김치가 진짜 잘 익었네. 김치도 그렇고 겉절이도 그렇고 장아찌르도 그렇고 먹어보면 자극적으로 과한 것도 없으면서도 고깃집스럽게 잘 잡아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손맛이 느껴지는 터치감들이 있어요. 아, 이 정도면 진짜 종합예술이다. 근데 고기하고 반찬 쪽에 있어서는 지금 단점이 느껴지는 게 단 하나도 없고요, 장점이 너무 많다고 느껴져요. 일반적인 프리미엄 고깃집보다도 이런 찬이나 소스 부분에서 한 단계 순위 더 높습니다. 자, 다음은 11숙성 꽃목살입니다. 두께는 거의 3.5에서 한 4cm 정도 돼 보이고요. 원육 육색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빵도 너무 크지도 않고 손질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네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맛있게 구워볼게요. 중간중간에 여기 돼지 A 지방을 녹여가지고 살짝 묻혀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기름기 가장 많은 쪽, 꽃목살 쪽은 분리해줍니다. 구워지는 시간 자체가 이쪽하고 달라요. 얘는 더 많이 익혀줘야 됩니다. 최대한 촉촉하게 먹을 거기 때문에 겉에를 너무 바삭하게 익히면 안쪽하고 식감이 좀 달라집니다. 완전 스테이크 느낌으로 큼직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겉에 근막이라든지 지방도 충분히 녹여주면서 자주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좀 도톰하게 커팅했을 때는 겉에는 좀 오버쿡이 될 수도 있고 안쪽은 생고기 형태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구워준 다음 살짝 레스팅을 한번 해줄게요. 잠깐 빼서 자기들끼리 열기로 인해서 조금 더 익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커팅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저는 가운데 딱 나눠서 거의 식감은 꼬들살에 가깝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이 단단한 지방을 서걱거리는 식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미디움 레어 정도 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익혀서 미디움까지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주 뒤집어줘야 돼요. 한쪽 면만 오버쿡이 되지 않게 딱 요 정도, 한 30초 정도 구웠고요. 바로 빼줄게요. 제 엄지 손가락보다 좀 더 커요. 향기 일단 너무 좋고. 야, 찹쌀떡이다. 목살에 뻑뻑한 식감 하나도 없고요. 쫀득하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나오면서 고소합니다. 진짜 육색이 진한 만큼 찹쌀떡을 씹고 있는 듯한 그런 쫀득쫀득한 식감으로 넘어가고 근맛 같은 것도 하나도 질긴 것도 없으면서도 정말 맛있는 목살 맛집에서 먹는 그 정도의 이상적인 식감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익었죠? 자, 꽃목살 쪽. 와, 사각사각 하면서도 아삭아삭하고 역시 돼지고기는 지방인 게 압도적입니다. 얘만큼은 오겹살보다도 진하네요. 목살하고 오겹살하고 원육이 둘 다 좋아서 굉장히 박빙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방 있는 원육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오겹살이 고소한 맛으로는 압도적으로 좋고 식감 부분에서는 이 목살이 아주 찰떡 같은 그런 식감을 내줘서 두 가지 다 굉장히 매력 있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청국장도 이제 뚝배기로 준 게 아니라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지고 와가지고 더 넓은 냄비에다가 주셨는데 자, 이런 디테일이 손님들한테 진짜 되게 크게 다가갈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진짜 대단하고 느껴지네요. 딱 진짜 기본에 충실한 청국장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꼬릿꼬릿한 좀 시골틱한 청국장향은 아니고 대중성을 위해서 청국장의 색은 가지고 있지만 청국장의 쿰쿰함이 너무 깊지 않게 그렇게 만든 청국장입니다. 이 정도 청국장이면 정말 대중적으로 잘 잡혀있고 누가 먹어도 좋아할 만한 그 정도의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이라는 메뉴 자체가 보통 이제 좀 묵직하게 끝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쪽 스타일은 김치도 좀 들어가 있어서 살짝 새콤한 맛도 나주면서도 좀 시원하게 끝내줘서 사이드나 후식으로 먹었을 때도 마지막에 눌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청국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국각회 냉우동이고요. 이런 형태의 냉우동을 고깃집에서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친 게 뭐냐면 육수도 직접 만드신대요. 그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찌유 간장 육수 맛이 너무 좋은 게 기성은 보통 되게 달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지도 않고 짭조름한 맛하고 단맛의 그 균형감이 되게 좋아요. 새콤한 맛도 살짝 있어주면서 직접 만들었다는 티가 팍팍 나네요.
우동면은 일반적인 시판용 우동면이고, 근데 잘 삶아가지고 찬물에다가 잘 헹구니까 식감이 되게 탄력있고 쫄깃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좀 레몬도 들어가 있어서 새콤한 맛도 같이 있으면서 기존 냉면 형태하고는 다른 육수 맛이다 보니까 손님층에 따라서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젊은 층 그리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메뉴입니다. 판교 하루에서 식사 맛있게 했는데 강점이 너무나도 많은 식당이었습니다. 이 정도 좋은 원육 나오고 창구성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있을 거 딱 필요한 것만 딱 나오는데도 정말 잘 나오고, 거기 사이드 메뉴 퀄리티 좀 디테일들, 쾌적한 환경까지 정말 잘하는 고깃집의 요소들이 빼곡하게 꽉 차 있는 그런 고깃집이라고 느껴졌고요. 불판 형태가 테이블하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무쇠 그릴 불판이기 때문에 겉에 이제 기름이 고이면서 불판 가까이 있는 손님들한테 기름이 좀 많이 튑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팔 입은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 조금 유의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정말 다 호불호적인 영역입니다. 뭐 정말 바쁜 피크 타임이나 이럴 때 이제 구워주는 사람들의 그 서버 능력치에 따라서 손님들의 만족감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약간의 호불호 있는 점, 사이드 메뉴 또한 개개인의 입맛에 따른 약간의 호불호 제외하면은 개인적으로 적극 강추드리는 그런 업장이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이 식당만의 강점과 매력을 확실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